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종가 분석을 좀 들어가 볼 건데 지금 현재 장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일단 지금 SK하이닉스가 7.5% 조금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움직임 솔직히 너무 좋죠. 그쵸? 우리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움직임들이 그대로 나오니 기분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FOMC 그리고 엔캐리 내일 일본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 현 시점에서 리밸런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담아도 되냐 아니면은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되냐 앞으로 리스크는 뭐가 있냐 정리한다면 어디서 정리해야 되냐 이런 정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감정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우리 주주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맞으면은 저 또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더 기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댓글로 SK하이닉스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오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맞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니까 이후에 나머지 플랜들도 그대로 이어나가면 되겠죠.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일본이 일단 기준금리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된다?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일이긴 하지만 일단 금리는 인상이 될 겁니다. 엔캐리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FOMC죠.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과 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결정을 이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야? 팩트만 놓고 봅시다. 미국과 이란 19일날 서명한다 안 한다? 서명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란이랑 미국 측 양쪽 말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둘 다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전쟁이 뭐 자기네들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19일 날 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서명이 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에너지 가격이 잡힐 거예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니까 그러면은 미국 시장의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던 에너지 가격 자체가 잡힌다라는 건 금리 인상을 가장 크게 만들고 있었던 이러한 요소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FOMC에서 인상을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 FOMC 누굽니까? 이사로 취임한 그쵸? 여러분들 의장이죠 의장. 케빈 허시. 이 케빈 허시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FOMC가 열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연중에 다 아는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케빈 허시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로 가져가려고 해도 문제는 뭐예요? 명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란과 미국이 서명을 한대 19일에. 이 FOMC는 18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동결로도 끌고 갈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FOMC 자체 때문에 내가 지금 담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밸런싱에 대한 리스크, CPI, PPI 지나가고 가장 큰 전쟁에 대한 리스크까지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담을 기회를 안 잡아보면 언제 잡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요 며칠 사이에 욕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댓글 제가 지워서 그런 건데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욕 왜 먹었습니까? FOMC, 엔캐리 청산, 뭐 등등등 CPI, PPI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 왜 담냐였어요 결론은. 근데 어땠어요? 저 아래에서 우리 주수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반응이 나왔다가 지금 주가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또 똑같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들 자체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반대되는 흐름도 우리가 잡아봐야겠죠. 자 반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결국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거 잡아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일단 인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거야. 이 갭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벌어지니까 역으로 벌어지니까 원래는 이 엔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결국에 이 금리에서 이점을 가지고서 이 엔화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갭 자체가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거죠. 왜? 이점이 없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점이 없으니까 주식들을 정리를 하는 거야. 엔화를 통해서 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던 주식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에서도 쭉 이 주식들을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니까 환전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시에 단기적으로 큰 하방 압력이 생기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이다. 근데 미국이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가져갈 건데 그러면은 FOMC 동결로 가져가면 리스크 있어요? 없죠. 엔캐리 일단 일본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FOMC에서 금리 인하만 안 나오면 큰 트레이드 이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 딱히 없다. 단기적으로 그냥 하방 압력이 살짝 나올 수는 있지만 큰 리스크로서 해석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결론적으로 간다면 언제부터 가고 어디까지 갈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 보시면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리밸런싱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기관과 프로그램 꽤나 많은 비중 담아줬고 외인들까지 마찬가지 개인만 이탈을 했죠.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신용에 대한 비중 금요일 기준이지만 신용에 대한 비중도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 주가가 충분히 많이 높은 위치에 와 있어요. 다시 근데 이 와중에도 신용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외인들이 이 아래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팔면서 아래에서도 이 하방 압력에 대한 비중도 높고 여기서 신용에 대한 청산도 나오고 이탈도 했는데 여기서 비싼 돈 주고 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얘네가 더 낮은 가격에서 팔았다가 비싼 가격에서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더 갈 거니까. 더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얘네는 본 거예요. 왜냐하면 디램에 대한 수요, 이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밸류 자체에는 이상이 없거든. 단기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하방 압력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말 그대로 단기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나 담아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래도 이 시간적 이 여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투자한 자본을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주식에서 이 주식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수익을 많이 냈다.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10% 수익률 내는 거랑 1년에 10%씩 계속 내는 거랑 같아요? 다르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리스크도 잡아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호를 봐야 되냐? 내일 일단 일본 금리 결정에 따른 변동성을 볼 건데 중요한 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십시오.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자 공매도에 대한 비중 솔직하게 높지 않았어. 2.6% 그냥 그래요. 근데 대차에 대한 비중이 전일 DB에서 5배나 많은 물량이 하방 압력으로 들어왔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상환에 대한 비중도 전일 대비해서 2배 되는 비중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하방에 대한 비중도 얘네가 더 늘리고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개인들을 털어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야. 엔캐리 청산 뭐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 FOMC 리밸런싱 생각하시는 부분들 많을 텐데 제가 그래서 영상 시작하자마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야. 엔캐리, FOMC 생각보다 큰 리스크 아니다. 이거를 먼저 언급드린 이유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이 솔직하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5천만 원 넣어가지고 2배 수익 먹어서 1억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큰 그림 봤을 때 1억이 5천만 원이 추가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 인생 진짜 엄청 행복할 거예요. 한동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5천만 원으로 내 인생을 크게 바꾸기에는 어려운 돈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 막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 애초에 있었던 분들은 5천만 원이 추가로 생긴다? 차 사고 뭐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불리는 방법을 알아야지 한 번 먹고 땡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복리로 쌓아나가면서 계속 불려야 되는 거야.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주주님들 주식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내가 뭐 10%, 5% 수익률 놓칠까봐 아까워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5천만 원 너무 크고요. 저한테도 너무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오늘 영상을 보고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앞으로 이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내일 시초에 비중을 더 담고 싶은데 어떻게 담고서 추후에 어디서 어떤 신호를 보고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께서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무조건 얼마 이상의 수익률 만들어드리겠다, 얼마 이상까지 갈 거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리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재진입을 한다면 어디서, 신규 진입을 한다면 어디서, 이러한 부분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그냥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SK하이닉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